안녕하세요. 예술에 관한 수다, 예술적인 수다를 지향하는 SBS 대표 팟캐스트 커튼콜 221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이병이고요. 오늘도 김수현 문화예술 전문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커튼콜 김수현입니다. 네. 오늘도 아주 기대가 됩니다. 네. 자, 오늘은 뭐 연극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미 다 아는 이름일 것 같은데 배우 손상규 씨를 모셨거든요. 양손 프로젝트의 멤버이자 연극 전락, 오셀로, 또 살아있는 자를 수선하기 뭐 이런 작품으로 관객과 평단의 호평을 받았고 또 요즘은 화제의 연극입니다. 벚꽃동산에서 전도연 씨의 오빠 역으로 출연하고 계신 손상규 배우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어제 보고 와가지고 지금 생생한 느낌이 네, 가지고. 너무 재밌었는데 네, 1층 네. 저 뒤쪽에 와서 무대가 전체적으로 보인 건 좋았는데 너무 배우들 얼굴 막 그렇죠. 자세히 보고 싶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자세히. 가까이 제가 볼 수 있게 만약에 돼요. 그 영광입니다. 역할이라면 어떻게 인사를 할까요? 이런 자리에서. 네, 안녕하세요. 그렇구나. 네, 네. 네. 먼저 그래도 소개를, 자기 소개를 예, 직접. 직접. 네. 예, 저는 손상규라고 하고 양손 프로젝트라는 팀에서 공연을 잘 만들고 있습니다. 열심히.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양손 프로젝트 얘기도 뭐 조금 이따가 네, 하겠지만, 네. 네. 먼저 벚꽃동산 벚꽃동산 네. 하고 지금 계시니까. 어떻게 오늘 하루 쉬시는 건데 이렇게 목동까지 와주셔서 좋았어요. 날씨도 좋고. 네. 네. 오늘. 네. 날씨 좋을 때 여기 주변이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제 공연을 마치시고 네. 그렇죠? 오늘은 하루 쉬는 네, 날이고 네, 네, 네. 월요일이라서. 네. 어떤 뭐 작품 그래도 간단히 소개와 또 어떤 작품. 역할을 맡으셨는지. 작품은 어떤 기업 재벌 가족이 네. 있고요. 그 가족들하고 그리고 거기 일하는 사람들 그리고 한 축은 그 어릴 때 거기 운전기사의 아들 네. 지금은 성공한 사람이 찾아와서 이 기업은 점점 이렇게 저문다 그래 네. 이렇게 기울어져 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재벌가에 있고요. 그리고 그 운전기사 아들은 어떤 좋은 마음으로 이들을 도와주려고 어떤 네.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듣질 않아서 결국에는 이게 스포가 되나? 얘기 되겠죠. 여기 운전기사 아들이 그 기업을 사버리는 그런 네. 전체적인 얘기가 있어요. 네. 그리고 거기에 전도연 선배님이 이제 그 기업의 딸이고 저는 그 오빠 역할을 네. 하고 있습니다. 좀 무능하고 네. 무능하다고 해도 되겠죠. 뭔가 기업 경영이나 이런 쪽을 잘 모르는 실생활을 잘 모르는 오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원래 원작은 러시아 작품이잖아요. 네, 맞아요. 네. 네. 안톤 체호베 네, 네. 벚꽃동산. 네. 그 원작은 사실 너무 유명한 작품이라서 네. 연극하시는 분들은 뭐 공부를 하지 않으세요? 하죠. 학교에서 막 하죠. 네, 여러 번 읽고 그래가지고. 뭐 공연 본 네. 것도 몇 개 되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 원작이랑 비교하면 이거는 네. 굉장히 많이 한국으로 가져와서 네, 엄청 바꿨죠. 네, 네. 어떠세요? 원작이랑 비교해서? 저는 원작도 좋아해요. 네, 네, 원작이 아까 뭐 잠깐 우리 수다 떨면서 이름들이 좀 헷갈리고 네. 이 설정이 좀 헷갈리고 그렇게 러시아 되는데 이름이. 네네네. 근데 어쨌든 그 안에 사람들이나 구조들은 있고 하니까 그걸 보는 재미가 있거든요. 그리고 얘기가 어쨌든 약간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이게 기업인 것과 네. 그 벚꽃동산은 예를 들면 내가 동산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집이 네. 그게 뭐 여의도만 한데 네. 혹은 헬기를 타고 뭐 한 10분 정도 날아가는 네. 내내가 다 네. 백과사전에도 실릴 네, 정도인데 네. 그거를 팔 수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얘기고 좀 과장하면 예를 들면 경복궁 부수고 거기다가 호텔 져도 되냐 안 되냐 뭐 이런 것까지도 갈 수 있으니까 근데 그리고 이제 러시아 혁명하고 겹쳐져서 네, 약간 네. 이렇게 계급이 네. 그 시대에 대한 얘기인 것 같은데 네. 지금 저희가 바꾼 거는 꼭 그렇지는 않고 대신에 사이먼이 하고 싶었던 것도 그렇고 2024년이니까 네. 좀 다들 어떻게 보면 되게 혼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어떻게 살아야 돼? 라고 할 때 감히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누구도
얘기할 수 없는. 네. 근데 어떻게든 되겠지 하고 어쨌든 하루는 살잖아요. 네. 혹은 지구는 20년 뒤에 농담처럼 멸망할 거라고 얘기를 듣고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한 20, 30년 뒤면 이제 다 잠기고 기후도 그렇고 다 죽을 텐데 근데 왜 아무 일도 안 하지라고 할 때 어쨌든 하루는 사니까. 네. 벚꽃동산도 이 기업이 이제 곧 넘어갈 거고 이제 기일은 다가오고 있는데 어떻게 되지 않을까? 어쨌든 오늘은 살 수 있고 이게 점점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이제 마주하게 되는 게 지금 얘기로 가져갈 수 있겠다라고 사이먼이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이먼이 말씀하신 게 이제 사이먼 스톤 그 연출. 네, 사이먼 스톤 연출이. 네. 이 연출가의 그 작업이 굉장히 독특했다고 들었거든요. 네. 네. 어떤 식으로 하나요? 초반에는 네. 일단 워크숍을 먼저 했어요. 이제 화상으로 했어요. 화상으로. 네. 왔었다. 왔었어요. 와서 네. 이제 역할들을 2명씩, 3명씩 오고 1명씩 만났어요. 그래서 이 역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니? 이렇게 자기가 먼저 이런 거야라고 얘기 안 하고 읽어봤지. 어떻게 생각해? 이 사람 얘기 좀 해보자. 그럼 그건 읽어봤다는 거는 원작 읽어봤지. 그래서 왜냐면 대본은 아예 안 썼고. 쓰기 전에. 그러면서 자기는 어떤 사람인 것 같다. 그래서 제일 그러니까 워크숍 올 때 이런 걸 좀 생각해 와라고 했던 거는 내가 아는 사람 중에. 내가 아는 사람 중에 혹은 뭐 내가 아는 어떤 얘기 중에 뭐 이런 것들을 좀 리서치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런 것 같아 이런 것 같아 하는 얘기 한참 나누고 그리고 배우들 다 같이 모였을 때 또 다시 그 얘기를 서로 나누고 그러면 이제 나 아는 사람 중에 뭐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 그래서 인물들을 약간씩 설정들이나 뭐 어느 동네 살까 평창동 어디 뭐 충북동 그게 어떤 데야 한번 가보자. 그래서 실제로 가보기도 하고 차 타고 그래서 여기를 리서치하고 어떤 기업이면 좋겠어. 그 저희 초반에 뭐 고추장 전통으로 하는데 이걸 공장화 시켜야 되냐 말하는 뭐 이것도 말이 되고 아니면 뭐 사립대학도 뭐 잠깐 얘기 왜냐면 사립대학인데 이게 이렇게 되다 일로 넘어가기도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했었는데 내가 대기업이면 좋겠다라는 게 사이먼 좀 확고하게 갖고 있어서 그런 것들이 좀 섞여 있었던 것 같아요. 뭐. 그래서 리서치를 계속 하고 근데 이제 인물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 배우도 같이 보잖아요. 겹쳐져서. 그래서 저 캐릭터구나. 이 사람 저런 캐릭터구나. 그래서 이 캐릭터랑 그 안의 캐릭터랑 어쨌든 그 사람이 해석한 캐릭터랑 이렇게 겹쳐서 보고 그때부터 이제 머릿속에 상이 있으니까 글을 쓰는 거죠. 구조는 큰 구조는 이제 안톤 체홉 원작이 있으니까 그걸 계속 치환시켜가면서 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초반이고 초반 되게 그리고는 줌으로 만났어요. 그리고 한두 달 있다가인가 정확하지는 않은데 만나서 뭐 예를 들면 일부를 어느 정도 뭐 한 10페이지 쓰고 우리 리딩하고 얘기하고 다시 읽고 리딩하고 또 얘기하고 그거를 쭉 한 1, 2주 정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있다가 이제 한국 와서는 자 제 세트를 연습장에 똑같은 세트를 그냥 치워놨어요. 이미 되게 천장이 높아서.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인사도 하고 해야 되니까 작은 회의실에서 모여서 얘기할 것 같았는데 만나자마자 가자. 가자마자 자 여기서 그냥 대사 외웠지 가보자. 그래서 그날 그냥 바로 1막을 다 걷고요. 다 끄면서 한 번 걷고 다시 한 번 더 하고 다 외웠으니까 다음날 2막을 걷고 그 다음에 1, 2막을 같이 돌리고 근데 3부는 이제 대사 분량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언제까지 가능해? 일단 하는 데까지 해볼 테니까 진행하자 해서 굉장히 빨리 3화까지 선을 긋고 런을 빨리 가버렸어요. 그게 굉장히 한 열흘 안에 갔던 것 같아요.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들으니까. 그래서 테이블 워크가 없었다고 만나자마자 바로 그냥. 왜냐면 그 워크숍 때 아까 얘기한 그 테이블 워크 따로 왔을 때 초반에 그때 했었던 게 있고 그 이후에는 테이블은 안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 생각할 때는 그 사이먼 스톤 연출이 이제 코멘트를 많이 안 하는 것처럼 이제 리액션 위주로 하거든요. 근데 알고 보면 끝나고 코멘트는 거의 안 해요. 몇 개만 해요. 아니면 노트를 주거나.
근데 진행하고 있을 때 옆으로 와서 사이드 코칭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이드 코칭하는 건 진행하고 있는데 그냥 들리게 여기서 약간 이렇게 해서 거기다 그래서 거기 끊지 않은 상태에서 잠깐 백을 한다거나 아니면 중요하면 잠깐 끊고 사이드에서 얘기하고 그냥 바로바로. 그래서 초반에 얘기들을 자기 하고 싶은 얘기는 거의 다 한 것 같아요. 굉장히 빠르게 열흘 안에. 그래서 구조나 동선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다 캐치하고 그 다음엔 그러니까 부정적인 건 잘 안 해요. 그러니까 한다는 거는 어쨌든 그 방향이야라는 표시를 계속 줘서 이건 킵해도 되겠구나라는 어떤 확신을 주는 거고. 그래서 은근히 초반에 이렇게 다 해버리니까 그 압박이 별로 없다고 해야 될까요? 어떤 코멘트를 들으면 뭔가 지켜야 될 것 같고 뭐랄까 이게 맞아 이래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게 거의 굉장히 쾌적하게 연습했어요. 저희가 연습이 굉장히 쾌적하구나라는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길게 하진 않는데 공연 같은 느낌으로 연습을 하니까 피곤해요. 한 2-3시간만 해도 굉장히 피곤해져서 그러면 얘도 끝나면 잘 가 내일 보자. 바로. 그러니까 연습 시간 자체는 그렇게 길지 않았다고 길지 않았어요. 네. 제가 물었는데 다른 연극에 비하면 진짜 딱 정해놓고 아무튼 이런 방법은 되게 특별한 방법인 거죠. LZ 센터의 담당자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보통은 테이블에서 이런저런 토론들을 많이 하고 장면에서도 그런저런 그러니까 물론 스타일마다 다르긴 한데 특이하다기보다 이 사람은 약간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외국에서 꼭 영어권이 아니어도 작업을 하는 사람이니까 뭐 어떻게 소통할까 하는 자기 노하우를 좀 찾지 않았을까 싶어요. 구구절절 이렇게 하면은 좀 그리고 의심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것 같고요. 그 배우들도 왜냐하면 의심하기 시작하면 사실은 진행이 안 될 정도로도 갈 수 있을 텐데 다들 선배들도 그렇고 일단 지켜보자 가보자라고 하는 것들도 많아서 그랬을 때 점점 신뢰도 쌓이고 서로 좀 도와주고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기사 보니까 쪽대본으로 나오니까 되게 걱정되고 불안하고 이런 걸 봤는데 전도연 씨가 그리고 별로 이렇게 뭐 이렇게 고쳐주고 이런 게 없어서 불안했다 이런 얘기도 하셨더라고요. 그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작업할 때는 보통은 텍스트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전체를 읽고 내가 이 얘기에 동의하는지 안 하는지 혹은 어떤 얘기가 될지 난 여기서 어떤 역할에 어떤 걸 할지를 그리고 결정하는 게 맞잖아요. 사실은. 그게 없는데 어떻게 난 이런 얘기를 할 거라는 말만 듣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사이먼 스톤이 아마도 작업하면서 제일 빨리 대본 작업한 것 같아요. 이 작품은. 그 얘기를 하도 많이 해서 꽤 빨리 썼는데 사실은 원래는 제 연습 시작하면 그때 좀 쓰고 보면서 계속 고치고 그 다음 거 다음날 쓰고 공연 전날까지도 계속 고치고 이랬는데 원래는 그런데요. 근데 다행히 뭐가 더 좋은지는 안 겪고 가서 모르겠지만 한국 오기 전에 어쨌든 3화까지 다 써놓고 그리고 생각보다 많이 바꾸진 않았어요. 그 대신에 배우들한테 굉장히 자유를 줘서 무슨 말을 하면 계속 옆에 제 통역 담당을 하는 뭐라 그랬어? 저거 킵해달라 그래. 저 바꿔달라 그래. 저 말을 안 했으면 좋겠어. 약간 이런 것들 계속 뭐라 그래. 잡담할 때도 계속 캐치해서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는 거 보면서도 이렇게 바꾸면 좋겠어. 저런 이렇게. 일단 영상을 지금 얘기 듣다가 그냥 짧게 벚꽃동산 영상이 일단 짧게 하나 보겠습니다. 여기 잠깐 나왔지만 전도연 씨가 이제 미국에 머무르고 있다가 이제 집으로 돌아왔고 이제 오빠는 사실 그 기업을 맡아서 운영을 해왔지만 사실 자기가 뭘 한다기보다 남한테 이렇게 맡겨놓고 근데 점점 근데 점점 이 기업은 기울어 가는데 그래서 아까
박혜수 씨 나왔지만 네네. 박혜수 씨가 이제 원래 이 집의 운전사 아들. 아들인데 그 사람은 성공한 기업가가 됐고 이 집이 이렇게 이 기업 망해가는 거를 보기가 참 그렇다. 어떻게든 해보자라고 암만 얘기를 해도 안 들어주고 그런 구도인 거죠. 그리고 내일 얘기하자고 자꾸. 자꾸 막 그러다가 그냥. 그리고 이제 주변 인물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다들 그러니까 이게 물론 주역이라고 하면 뭐 전도연 씨가 나오니까 물론 사람들이 전도연이 주역이래 뭐 이러고 박혜수 씨도 나온대 뭐 이러지만 다른 역할들도 맞아요. 굉장히 다들 되게 중요해요. 맞아요. 모두가 주인공 같이 느껴졌어요. 이게 뭔가 주역만 이렇게 한두 명이 확 도드라지는 게 아니라 전부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이고 다 자기 얘기들이 있고 그래서 그게 원래 체홉의 원래 원작도 그랬을 건데 맞아요. 그렇긴 한데 예를 들면 좀 보강된 것도 있고 예를 들면 비서 역할을 한 친구는 서사 거의 없거든요. 그렇게 많지 않은데 좀 많이 보강을 해줬어요. 하고 그 뒷얘기도 이럴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쓴 것 같고 그런 게 있죠. 근데 그걸 이렇게 아무튼 우리식으로 그러니까요. 정말 새롭게 아까 완전히 새로운 작품이라고 아까 저기도 나오던데 근데 이렇게 외국 분이 그러니까요. 어떻게 이렇게 보면서 뭐 이렇게 웃음 코드 같은 것도 하나도 어색하지 않고 너무 재밌고 그런 거는 어떻게 배우들이 또 많이 이렇게 기여한 부분이 있는 건가요? 저 사촌으로 나오는 이제 병훈 선배 유병훈 선배 같은 그 영우라는 역할은 거의 자유를 줬어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싶을 때 하라고. 그러면 캐치해서 저 쓰자. 저건 좀 참아달라. 이건 쓰자. 근데 거의 다 그럼 매일매일 또 다르게 하고. 그러니까 즉흥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거의 즉흥처럼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하고 싶은 대로 움직이고 내가 정해놔도 하고 싶을 때 하고 싶은 걸 하라고. 그래서 계속 바꾸면서 또 킵할 건 킵하고 캐치하고 캐치하고. 병훈 선배는 그 말들 거의 그렇게 되고 다른 것들도 이제 뭐 그런 부분들이 종종 있어요. 아니면 레코드 플레이어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이제 길게 독백을 하는 게 있는데 어느 정도 제가 레코드랑 무슨 얘기가 있고 제 워크숍 때 얘기하다가 한번 네가 좀 알아서 해봐 줄래? 그래서 그럼 내가 알아서 써볼게 해서 좀 고쳐서 이제 뒤에 좀 고쳐가지고 왔고 그런 식으로 이제 많이들 그러니까 원래도 되게 재밌게 잘 썼고요. 그래서 읽으면서 재밌다 이렇게 되기도 했었는데 거기서 이제 배우들이 어쨌든 하는 걸 또 다 많이 집어넣은 것 같아요. 이름도 다 배우들이 지은 거라면서요. 맞아요. 그러니까 송재영 씨, 그렇죠. 송재영 씨. 이제 여동생이 송도영, 전도연 씨가 같은 역이고, 그리고 황두식, 황두식, 박혜수 씨가 하죠. 그 운전기사의 아들인데 이제 성공한 사업가가 됐고 딸들은 또 다 강씨잖아요. 그렇죠. 송도영의 딸들. 맞아요. 강혜나 강현숙 그러니까 어감이 약간 좀 또 현숙 같은 이름은 현숙이라는 이름이 주는 어떤 이미지 맞아요. 좀 큰 딸이어야 될 것 같고 뭔가 책임감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약간 너무 요새 이런 느낌 요새 그런 느낌 아니고 근데 둘째는 또 이제 해나네 또 그 느낌이 황두식도 약간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렇죠. 예빈이라고 이제 좀 키 크고 운전기사로 나온 친구는 원래 원작에서 예삐오도프거든요. 이름이. 그래서 그거랑 좀 비슷하게 하고 싶기도 하고 좀 아이러니하기도 하고 이름이. 맞아요. 그래서 예빈으로 갔던 것 같아요. 그 역할도 너무. 사이먼이 되게 좋아하는 역할. 참. 근데 배우들이 참여하면서 재밌을 것 같아요. 뭐 이름도 내가 짓고 뭐 이렇게. 그 남윤호 씨가 했던 역할이 그 가정교사였던. 그 변동님. 그 이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 이름은 어떻게 나왔을까? 기억이 안 나요. 분명히 무슨 얘기들 하다가 변동님이 근데 김양한과 변동님 어쩌고 해서 무슨 이름이 있는데 그게. 실제로
그것도 뭐 아는 사람 중에 네. 이런 이름이 있다가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이 하는 얘기들도 그러면 변동님이 하는 얘기들이 네. 뭐 그것도 그럼 사이먼 스톤이 다 쓴 얘기들인가요? 그렇죠. 거의 다. 네. 거의 쓰고 이제 네. 어감으로 전달이 안 될 만한 것들을 약간 뭐 번역을 네. 네. 잘 했는데 거의 뭐 추가하거나 빼거나 이런 건 거의 없어요. 거기는 네. 네. 그 친구가 생각하는 것들을 쭉 적은 거라. 네. 원래는 제 기억에는 네. 정확하진 않을 수 있습니다만 네. 원래는 이제 황두식 네. 역할이 롯바인이거든요. 원작에서 네, 롯바인하고 네. 그 빼짜라고 그 가정교사랑 네. 둘이 설전을 좀 벌여요. 네. 물론 대사량은 좀 차이가 있겠지만 지금은 조금 이쪽으로 얘기가 많이 가 있기는 하죠. 그 가정교사가 더 말을 훨씬 많이 네. 네. 그래서 그쵸. 그냥 원래 느낌은 이상적인 것과 네. 실제 네. 삶의 어떤 부딪히는 네. 얘기들인 네.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뭐 아무것도 안 하잖아. 네. 사람들이 변화해야 돼 라고 스스로 움직이는 걸 기다리려면 30년 걸릴걸. 그래서 누군가 필요해. 인기 없는 결정을 해줄 어떤 되게 똑똑한 슈퍼맨 같은 누가 나와서 바꿔주지 않으면 근데 난 그걸 안 믿어. 그래서 슬퍼. 그래서 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직 거기까지 못 갈 것 같아서 슬퍼. 이게 안 될 거란 거 알고 있는데 네. 돼야만 하니까. 그래서 약간 슬픔도 좀 가지고 뭔가 열심히 말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친구는. 그러니까 대사량 엄청 많더라고요. 너무 길어서 이게 언제 끝나냐고 말씀 들었는데 그리고 그 레코드도 그것도 그 독백도 되게 길잖아요. 길죠. 그럼 어떻게 배우세요? 근데 레코드 플레이어라는 그 소품은 원래 사이먼 스톤이 이걸 하자라고 했던 거예요. 네, 레코드 플레이어라고 써 있었어요. 그러면 맨 처음에 레코드 플레이어가 나오려면 이 송재영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라는 게 결정이 되고서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송재영은 어떤 사람인가요? 워크숍을 할 때 그 레코드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그게 원래는 책상을 보고 해요. 원작에서는 이건 100년 된 책상인데 그래야 하면서 뭐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요새로 치면 뭘까 뭐 얘기하다가 제가 아니 내가 영국 고서점에 봤는데 뭐 예를 들면 위대한 가치비 초판인데 아무렇지도 않게 꽂혀 있는 거야. 근데 이게 어디서 나온 거고 이게 이렇게 된 거거든. 그래서 이걸 보면 근데 이걸 사람들이 몰라서 여기가 다르고 서문이 다르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되게 매니악하게 알고 있는 왜냐면 이 사람은 가치 위주의 어떤 뭐랄까 인생을 그쪽을 좀 더 좋아하는 사람이어서 클래식이든 뭐 예술이든 뭐 레코드 플레이어도 뭐 그런 그러니까 실제 생활이나 실제 사람들을 대하거나 뭐 돈을 버는 일이나 벌어야 될 이유도 별로 없었을 거고 근데 그쪽으로 인생을 쓰거나 관심을 갖거나 내가 가봐야 어디까지밖에 못 갈 것 같은 일을 한다기보다 좀 피한 사람 잘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말도 많이 하거든요. 나는 쓸모가 없는 사람이야라고 하는데 그게 사실은 그렇게 생각한다기보다 그게 컴플렉스일 것 같아요. 무능해. 쓸모가 없어. 이런 말들이 왜냐면 스스로 저기 안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발끈하게 되거나 얘기하면서 아니라고 말해주길 바라고 삼촌이 있어서 다행이야 이런 얘기 들으면 이렇게 되고 혹은 당신처럼 무능한 사람 보면 화가 나요 하면 갑자기 확 그죠. 나는 베토벤 9번 1시간 6분 동안 허밍을 할 수가 있고 비트겐 시대의 논리철학 논문을 독일어로 인용할 수가 있고 뭐 이런 말들을 하게 되는 게 그쪽에서 가치를 찾지 않으면 자기 존재라는 게 굉장히 없어져 버린다고 할까요? 그래서 그런 제 예술 쪽이나 이런 쪽에 매니악 난 이걸 알고 있어. 난 그래도 이걸 알아라는 그쪽에서 삶의 어떤 에너지를 얻는 사람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재벌 3세인데 사실 그렇죠. 근데 사업에는 별로 뭐 소질이 없고 나는 이건 좀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다른 쪽에 탐닉하면서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뭔가 이렇게 돌아가게 되는 계기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집에서도 대단한 뭘 못 받았을 것 같고 딸은 건축가가 디자인한 집을 생일선물 받았는데 나 그냥 시계 받고 맞아요. 얘는 그런 애인데 나는 다 구박이나 하고 뭔가
그렇게 표정이 그 약간 무성까지는 아닌데 이제 네. 연애나 이런 쪽으로도 전혀 관심이 그쵸, 없고 그런 것 같고 네, 그래서 이제 조카들이 딸 같고 네. 얘가 정말 얘를 위해서는 그냥 다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쪽 네. 그 사람으로 생각했어요. 네. 근데 그 왜 사이먼 스톤이 이제 배우들의 실제 배우들의 네네네. 모습도 반영을 하고 이렇게, 네네네. 이렇게 믹스해서 인물을 만들었다고 네네네. 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그 송도영에게 네. 송재영한테 그 어떤 자신의 좀 어떤 닮은 모습이 있는 거예요. 재영은 초반에는 제가 이렇게 연기 안 했거든요. 아 그래요? 되게 이렇게 돼서 되게 비웃는다고 해야 되나 그 황두식 운전기사 아들이 보면 되게 여유 있게 받아치고 되게 이렇게 돌아갔는데 근데 저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골프 치고 도박하고 이런 송재영도 있고 혹은 예술을 어떤 식으로 탐닉하고 이렇게 유연한 송재영도 있고 약간 자폐 스펙트럼 비슷한 어떤 소통 잘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제가 실제로 만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델이 있는 거고 저를 갖다 쓴다기보다는 제가 그 모델한테 가려고 하면서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초반에는 이렇게 있다가 어느 정도 이게 되고 나니까 일로 가보자라고 사이먼도 생각한 것 같고 그래서 그 레코드 플레이어 장면을 제가 지금처럼 연기하지는 않았는데 계속 요구하는 건 모노톤으로 해달라고. 막 이렇게 해서 막 감정도 듣고 울기도 하고 막 왔다 갔다 모노톤으로 해달라고. 지금도 그 음원 들리니까 약간 하이로우가 있다. 모노톤으로 해달라고. 저도 듣다가 근데 이 얘기를 어떻게 모노톤으로 말이 되게 하지? 하다가 한 번 더 확인해서 이게 뭐 내가 이런 모노톤이냐라고 했는데 어쨌든 모노톤이다. 아 그럼 이걸 내가 오케이. 고생하다가 이제 지금 하는 방식으로 발견한 게 있어서. 그렇구나. 그래서 이 친구는 그러니까 연출은 이 재영을 약간 우리가 같이 얘기했던 어떤 사람 쪽으로 가고 싶어 하는구나. 약간 이렇게. 네네. 약간 작고 약간 이렇게 운동이 듣고도 이렇게 약간 이렇게 작아져 있는 소통 잘 못하고 약간 억울하다 약간 좀 어색한 사람들 만나는 게. 그래서 그 방향으로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 감각이 저도 없는 건 아닐 테니까 감각을 쓰기는 하겠지만 제가 그런 사람인지는 사실 근데 원작에서는 그렇진 않잖아요. 그런 느낌은 별로 없어요. 왜냐면 거기서는 일단 당구 얘기 계속 하거든요. 당구 얘기하고 아마도 도박일 거고 아마도 파티 원작의 뭐 그 그런 오빠는 것 같아요. 그랬는데 조금 다른 느낌인데 그래서 사실 본 분들이 그 캐릭터에 대해서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되게 재밌다. 되게 독특한 캐릭터인데 설득력이 있다. 그래서 좀 전에 베토벤 9번 교향곡 106분 동안 허밍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 장면에서 사람들이 엄청 웃거든요. 뭐 하는 건가? 그 장면이 있어요. 그래요? 뭘 가져오셨나 했더니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송재영 대표님을 즐겁게 해드렸다니 참 기쁘네요. 하지만 가족의 역사가 대표님 눈앞에서 뿌리째 뽑혀나가는 걸 지켜봐도 그게 재밌을까요? 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그만큼 심각해졌습니다. 저 지금 여름 휴가를 즐기려는데 꼭 그렇게 언성을 높여야겠어요? 저는 지금까지 아직까지 단 한 번도 이렇게 태평하게 구는 사람들 본 적이 없어요. 다들 뜬구름 잡고 있다고요. 그냥 현실 감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일이 저절로 다 풀릴 거라고만 생각하시잖아요. 우리 항상 그랬으니까요. 아니에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거짓말하는 겁니다. 그래야 자기들한테 이득이 떨어지니까. 하지만 이 엄청난 기업이 이게 무너질 수 있다는 거는 이미 십수년이 된 겁니다. 수년에 걸쳐서 무능하게 방치되고 운영됐다는 거예요. 지금 누구 보고 무능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제발 그 알량한 자존심 좀 버리고 제 얘기 좀 들어주십시오. 이 기업 엄청난 거인이 몰락한 책임은 대표님한테 있는 거예요. 대표님의 할아버지, 그러니까 그 선조들이 이룬 이 성공 신화가 이 산 꼭대기에, 그래요, 이 올림푸스 산 꼭대기에 이렇게 성공 신화를 이루었는데 대표님은 이 산 꼭대기에서 가족들을 몰아내려고 지금 혈안이 돼 있는 것 같다니까요. 우리 기업은 역사랑 전통에 있고 난 이 전통의 힘을 믿어요.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전통 같은 건 신경도 안 씁니다.
그 사람들이 중요한 거는 혁신적인 거, 독창적인 거, 통찰력이에요. 예? 성공한 사람들은 사람들이 내일 뭘 원할지를 예측하는 거지 어제 있었던 일을 그렇게 고수하지 않는다니까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이 집안이 옛날에는 인맥으로 버텨왔을지는 몰라요. 하지만 한국은 세계로 뻗어나갔습니다. 하지만 저 바깥 세상은 너무 냉정하고 아주 무자비하다고요. 대표님 할아버지의 인맥도 그 누가 누구랑 결혼을 했고 또 시판 어떤 망할 모임에 나가는지 그딴 거 아무것도 관심 없습니다. 저 바깥 세상은 구체적인 비전을 원해요. 알았어. 그럼 황두시 씨 비전은 뭔데? 수백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대표님 모른 척 하시기에 진짜 똑똑한 분이에요. 제가 처음 얘기했을 때보다 지금 회사 주가가 완전히 반토막 났습니다. 제가 분명히 경고 드렸어요. 아니 우리 회사는 구멍가게가 아니야. 이것저것 고려할 게 아주 많다고. 그리고 나는 사업과 관련해서는 전부 다 오빠한테 맡겨요. 그러니까 그러시면 안 돼요. 대표님은 사업할 줄 모르는 사람이나 여러모로 봐도 그래요. 다 들려? 나 아주 불쾌해. 불쾌해하세요. 그리고 뭔가를 좀 하셔야 됩니다. 지금 뭔가를 좀 하세요. 아니 왜 이렇게 흥분하는 건지 이해를 못하겠네. 전 무지한 걸 보면 그냥 막 화가 납니다. 이상하게. 그치?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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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빰빰빰빰빰빰빰 빰 뭐야? 우리 오빠 진짜 화났어요. 빰빰빰빰빰빰빰빰빰. 난 베토벤 교향곡 9번을 1시간 6분 동안 허밍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야. 어? 그리고 비트겐슈타인의 논리 철학 논거를 독일어로 인용할 수가 있어요. 내가 넌 할 수 있나? 그런 게 기업을 구할 수가 있습니까? 그딴 것들이. 이 세상에는 지켜야 되는 가치가 있는 거고 난 우리 가문의 평판이 실추라는 거 절대로 참지 않아. 오빠. 그만두겠습니다. 어머, 두식 씨. 안 해. 나 안 해. 알아서들 하세요. 두식 씨 어디 가요? 가라. 네. 어떤 사람인지 딱 알 것 같은 그런 장면. 네. 그 베토벤 9번 교향곡 원래 좋아하시나요? 원래 좋아해요. 근데 이제 그게 허밍으로 할 정도는 그건 아니죠. 네. 9분은 잘 못하거든요. 네. 근데 베토벤 9번은 어떤 기억이 있냐면 어렸을 때 어쨌든 연극을 하니까 미술도 좀 많이 보면 좋겠고 음악도 많이 들으면 좋겠어서 근데 모르니까 그래서 그래 하나씩 들어보자. 그래서 어느 날 저녁에 한 7시쯤에 집에 가자마자 제 헤드폰을 끼고 CD 사둔 거 이렇게 제일 좋다고 명반이라고 불리는 걸 사서 한 1시간 동안 이제 누워서 들었던 것 같아요. 눈 감고. 근데 이게 이런 거구나. 되게 감동받은 기억은 있지만 중간 악장이나 이런 게 나오면 길 가다 들어도 그게 건지는 모른다. 약간 그런 정도 같아요. 106분 동안 허밍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연기를 하셨어요. 원래 대사가 그렇게 돼 있었어요? 베토벤 9번을 허밍으로 할 수 있다? 네. 그 중간에 허밍하는 건 없었는데 그걸 제가 그냥 왜냐면 허밍을 할 수 있다는 거 한번 들어보자 해서 들어서 외워서 했더니 어느 날 하다가 안 했더니 그거 해달라고. 그래서 오케이 해서 비트겐슈타인의 논리 철학 논거는 못 읽었는데 다른 책을 사서 한 40페이지 읽다가 이건 못하겠구나. 그게 사이먼 스톤이 생각하기에 되게 알면 대단한 거지만 별로 실생활에 쓸모가 없는 그런 대표적인 거로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랬을 수 있어요. 안다면 대단하네. 그렇지만 그게 뭔 소용이야. 약간 그런 걸로. 그리고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막 한꺼번에 막 얘기들을 하잖아요. 너무 저걸 어떻게 할까? 그거 뭔가 이게 순서 이런 거 다 알고 하시는 네네네 다 있어요. 다 있고 다 겹치는 것도 계산이 돼 있는데 이제 어쨌든 마이크는 달고 있죠. 스피커가 저희한테 각자한테 있는 게 아니니까 어쨌든 채널을 하나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물려나와서 어디서 얘기했지 이럴 수는 있는데 맞아요. 약간 그럴 때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겹칠 때는 그래도 상관없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 소동들과 그 에너지와 이것들이 있다가 정지됐을 때 혹은 펼쳐졌을 때 그걸 가지고 오히려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나라고 그냥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동시 진행하는 것들도 사실 위에서 얘기하다가 아래로 넘어올 때 여기는 계속 진행을 해요. 장면은. 네. 단지 이제 여긴 꺼버리고 여기를 켜서. 그러면 계속 이제 어쨌든 모든 사람이 연기를 하고 있으니까 누가 대사하고 있고 내가 기다리고 있고 이런 게 없으니까 관객 입장에서는 계속
알아서 볼 수가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걸 하고 몇 번을 봐도 새로운 그럴 시선으로 것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좀 전에 그 장면도 부채질을 너무 열심히 하셔가지고 그 볼 때는 그냥 그렇구나 했는데 지금 보니까 부채질을 막 위에서도 붙여줬다가 아래서도 붙여줬다가 막 그러네요. 아니 어느 날은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정해진 것들은 있는데 어떤 틀 안에서는 거의 즉흥적으로 해요. 그리고 그 코멘트가 아닌 경우도 있어서 이거는 그냥 처음에는 나란히 어떻게 하필 이렇게 앉았는데 계단에 이렇게 기대서 앉았는데 여름이라고 하니 손부채를 이렇게 몇 개 이렇게 해줬단 말이에요. 제가 그랬더니 며칠 보다가 부채를 갖다 줘서 나는 손부채를 하고 싶은데 왜 부채를 쓰라고 하지? 근데 마침 써보니까 또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이게 갖고 났을 때. 그래서 도현 선배가 이렇게 저를 돌아볼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붙여주기도 하고 어떤 때는 뒤에서 하기도 하는데 이제 머리가 날리면 안 되니까 이렇게 가린다거나 안 되니까 조심스럽게 이렇게 한다거나 아니면 앞에 있을 때 저거는 그날은 좀 많이 했네요. 매일 조금씩 다르군요. 그러니까 굉장히 동생을 아끼는 오빠예요. 그건 맞는 것 그죠. 같아요. 약간 동생을 그냥 동생으로 생각하기보다 더 약간 의지한다 그래야 되나? 약간 이렇게 막 손잡자고 맞아. 손잡고 가고 그런 거 보는 네, 맞아요. 의지가 되기도 하죠. 그러니까 의지가 돼주고 싶다라거나 근데 그걸 잘 못하니까 술 먹는 것도 못 말려 모두 못 말려. 근데 얘는 너무 예를 들면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집에서는 어떤 취급을 받고 있는데 얘는 너무 귀한 딸 이쁘고 나도 얘를 되게 잘 챙기고 내가 오빠고 그게 쭉 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애들도 얘 애들이면 됐고 내 애들은 필요 없고 그래서 저는 저런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 그 생각도 들었어요. 이미 좋은 주제를 가진 극들은 너무 많고 그것도 익숙해지잖아요. 좋다 하고 나서 너무 감동적이었었는데 다음날 또 사라져 버리니까 그것조차도 너무 많고 뭐 딱 맞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 변동님 가정교사가 하는 얘기 중에 프로파간다는 더 이상 소용되지 않아. 왜냐면 너무 많거든.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게 나를 괴롭힐 정도로 많아서 그게 내 삶을 윤택하게 해준다기보다 내가 왜 이래야 돼? 열심히 살아야 돼? 뭘 해야 돼? 뭐 열심히 안 살아도 돼조차도 또 열심히 안 살아도 돼도 되게 그 모든 것들이 어떤 선전처럼 나한테 어떻게 해야 된다처럼 오는데 굳이 극에서까지 그래야 돼? 라는 그렇지 않아도 이 집 안에 있는 사람과 밖에 있는 사람이 있고 누가 더 어리석은지는 사실 달의 분화교에서 봤을 때는 혹은 100년 된 벚꽃나무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거나 그런 느낌일 것 같아서 그리고 집안에 또 그 재벌들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들 다 있는데 그죠. 하나같이 어리석은 느낌이라고 할까요? 근데 그렇게 치면은 사실 어리석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고 오히려 저는 그 초반에는 혼자서는 그런 생각했거든요. 이제 제일 잘 살고 있는 거는 송도영, 그러니까 전도연 선배 역할 아닌가? 사랑하고 싶을 때 사랑하고. 그러니까요. 왜냐면 한 번 죽었었으니까 아무것도 막히는 거 없이 그때 감정에 충실하고 할 수 있는 걸 하고 뒤를 생각하지 않고 정말 오늘만 살고. 반면에 황두식 같은 그 해수가 했던 박해수 배우가 했던 역할은 돈은 벌고 부자는 돼가는데 기본적인 애정관계조차 잘 모르고 삶을 즐기는 방법도 모르고 일만 해왔고 우리 옛날에 어른들처럼 취미생활을 가지거나 뭔가 일과 밸런스를 맞춘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계속 쌓아나가는 일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현숙 역할 그 수영딸 입양한 딸 역할에서 난 네가 진짜로 사랑에 빠져보면 좋겠어. 너는 따뜻한 사람이야. 맞아요. 차가워지지 마. 그러니까 이게 제일 어리석지 않은가 싶기도 하고 그게 함부로 뭐는 못하라고 혹은 이래야 된다라고 얘기를 안 하려고 계속 진지할 때도 엎어버리고 또 웃기다가 또 진지해지고 약간 그냥 전체를 그 안에서 그 레이어드 안에서 1층, 2층 천장 안에서 했던 것 같아요. 워낙 다양한 이제
인물들의 다양한 모습을 보니까 아 맞아 나도 저런데 이래서 웃기다가 또 나도 저런데 그러면서 또 슬프다가 약간 그런 연극 같아요. 네, 그죠? 네. 변동님이 하는 얘기 중에 되게 몇몇 이런 말들이 팍팍 들어오는 것들이 있었어요. 네, 네. 제가 정확하게 다 복기를 할 수는 없는데. 맞아요. 저도 이게 사실 되게 재밌거든요. 네. 그 얘기 자체가 그 시작하자마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도덕은 의미가 없어. 도덕은 죽었다고 봐야지. 도덕은 죽었지. 도덕이 죽었나요? 도덕은 죽었어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요. 오케이. 옛날에는 지도자들을 보면서 혹은 세종대왕이든 누구든 누굴 보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했는데 지금 사회 전반을 봤을 때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봤을 때 가장 도덕적인 사람들인가라고 하면 그렇지 않고 그렇죠. 가장 도덕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저 자리까지 갈 수 있었다고 치자. 그러면 제일 잘 사는 사람들은 그걸 안 지키는데 그냥 일반 학생들이든 지금 막 사회생활 하려는 사람들한테 도덕적이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 너무 웃기지 않나요? 라고 하면 반박할 말이 저한테 별로 없더라고요. 그거 자체가 이제 그렇다고 자 도덕적이지 말자라고 하기도 그렇고 그거 자체가 그러니까 이슈로 걸리는 일들이 되게 많아서 그것도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곱씹어 보면 그게 바로바로 는 캐치 안 될 수 있지만 좀 왜냐면 그 캐릭터가 좀 어렵게 말을 하는 사람일 수 있어서 그 사람이 만약 황두식의 화법으로 얘기를 하는 사람이면 그 얘기가 더 잘 들어올 수도 있을 텐데 어쨌든 되게 현학적으로 얘기하잖아요. 네, 그래서 용어들도 원어들도 이제 좀 더 안 쓰는 말들. 그죠. 예를 들면 무정부주의자들은 아나키스트들 뭐 이런 것들 하는데 그게 옛날 이런 아나키스트라기보다는 이 지금 지구촌 세계의 인터넷도 있고 이 세계의 국가 개념이 무슨 의미가 있어라는 어떤 정보가 없음에 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풀어서 하진 않으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거기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전도연 씨가 맡은 그 역할에 되게 매력을 느끼잖아요. 맞아요.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선배님도 그렇고 극 중에 대사 나오거든요. 난 거짓말 못해요. 태어나서 거짓말 해본 적 한 번도 없어요. 이런 대사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그런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사소한 거짓말들 하겠지만 거짓말 난 거짓말을 하고 있어. 작전을 쓰고 있어. 널 속이고 있어라는 거는 뭐 실제로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게 거의 없거든요. 근데 극 중 역할도 그래서 밉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걸 밉지 않게 만드는 게 참 대단한 그러니까요. 대단한 힘이 아닌가 싶어요. 그 캐릭터 보면 맞죠? 사실 완전 콩가루 집안이잖아요. 하는 일들은 다 그런데 밉지가 않다. 그러니까 대단하다.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정말 야, 이거를 밉지 않게 하는 그 해석이 이 사람에 대한 어떤 애정이 있고 아마도 그러니까 잘못된 일을 이렇게 못된 마음으로 하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행동들은 그렇게 돼 있어도 마음이 나쁜 게 아니어서 아마 그리고 약간 결함도 있고 하니까 마음을 좀 더 편들어주고 싶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되지 않나 싶습니다. 원작에서도 그러기는 했었던 것 같아요. 원작의 인물도 그렇죠. 원작에서도 식당 가서도 하인한테도 코스를 주고 팁은 한 30만 원씩 주고 그죠. 아 미안 나 또 그랬어. 내가 지갑 좀 갖고 있어. 돈도 없는데 지나가다 뭐 좀 주십시오. 그죠. 10원짜리밖에 없는데 그죠. 옆에서 미치죠. 현실 감각 없고 사랑 때문에 갑자기 프랑스로 그냥 편지 한 장 받고 그러니까 파리로. 그러니까 현실에 그런 인물이 있을까 싶으면서도 되게 매력적인 사람이다 그런 느낌이. 그렇게 보면 최호비 원작자는 최호비니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런 인물들을 각가지 인물들을 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맞아요. 그걸 또 한국 걸로 싹 바꿔가지고 이렇게 한 것도 대단하고.
그걸 이렇게 잘 연기하신 배우들도 대단하시고 그러니까요. 한 분 한 분 다 어쩜 그렇게 연기를 잘하시는지 네. 아, 배우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막 이러면서 저 아까 무대도 연습장에 비슷하게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셨는데 저 무대 되게 멋있어요. 네네. 그냥 이렇게 보기에도 네, 멋있어요. 저 무슨 저기 사울킴이라는 한국인 건축가가 그래서 무대는 처음 한 거죠. 이제 이 사람 그러니까요. 건축가니까 건축을 하는데 이제 사이먼 스톤이 옛날부터 이 작품 하기 전에 팬이었어요. 그래서 그 건축가의 팬이었어요. 건축가를 팔로우하고 있더라고요. 그러고 있다가 한국 오게 돼서 연락을 해서 의뢰했더니 하자고 해서 이제 지은 거죠. 사이먼 스톤 입장에서 성덕이 된 거네. 너무 좋아요. 자기는 팬이었는데 내 작품에 이렇게 와서 해주니까. 맞아요. 예뻤어요. 예쁘고 특이했고 이게 그러니까요. 2층으로 돼서 네. 진짜 그 안에서 다 연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그렇게 한 거죠. 그냥 안에 들어가서 연기를 막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 사람들이. 처음엔 저는 그 창에 유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유리가 다 있더라고요. 그것도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있는 거랑 없는 거랑. 그건 그리고 어떤 의미로 그렇게 한 거예요? 일단은 그 안에 세상을 좀 콘크리트하게 만드는 게 의미가 하나 있고 그리고 실제 쓸만한 소품들을 다 실제 그 요리도 다 거의 다 실제 다 실제로 하는 게 있어서 하나 배우들이 믿고 하기에 너무 좋고 그냥 그 공간 안에서 우리는 여길 신경 쓸 필요 없이 그냥 살고 있으면 되는 게 있고 그냥. 두 번째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연기도 이런 방향 지향성이나 보통은 객석 지향을 하니까 많이 객석을 이렇게 보고 이 하잖아요. 안에 그냥 살고 있고 유리까지 있으니까 옆집을 관찰하는 일처럼 될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약간 내가 공간에서 함께 이렇게라기보다 관찰하는 들리고 이렇게 되는 관찰하게 되는 옆집을 이것도 들리는 그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전에 사이먼 스톤이 했던 다른 작품에서도 그런 게 한번 있었거든요. 유리 안에 1, 2층 있고 계속 무대는 계속 돌아가는데 여기선 이런 얘기하고 있고 여기선 이런 얘기하고 있고 이 유리도 다 있고 그 안에 하는 얘기가 이렇게 들리고 그게 어떤 느낌을 줄 거야라는 거를 이 친구 연출이 여러 번 해봐서 알고 있어서 그걸 사용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 방식으로. 그렇게 하려면 마이크를 쓸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그래서 어찌 보면 되게 영상을 보는 것 같다는 느낌, 약간 그런 느낌도 있었어요. 맞아요. 이제 사이먼 스톤도 그런 얘기는 했는데 영상은 어딜 봐야 되라고 우리한테 제시를 하지만 이거는 그냥 자기가 알아서 볼 수 있게 어디든 볼 수 있는 그건 있고 그리고 마이크를 하는 것 중에는 어쨌든 무대에서 마이크 없이 연기하려면 발성을 하긴 해야 되거든요. 물론 어떤 쪼를 사용하지 않고 현대적으로도 당연히 할 수 있지만 그 발성할 때 생기는 어떤 전 그걸 좋아하긴 하는데 근데 그거보다는 지금은 완전히 이제 그냥 생활하듯이 그 안에서 그래서 필요한 볼륨을 쓰고 안 되려면 키워줄게 약간 이 방향으로 갔던 것 같아요. 오히려 그래서 이걸 전달하는 게 꼭 연극적인 원래 발성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공간성을 갖는다거나 거리감을 갖는다거나 이런 거 없이 그래서 그냥 여기서 얘기하듯이 여기서도 막 크게가 아니라 여기서도 그냥 우리가 필요한 거리만큼 필요한 소리만큼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막 1층에서도 일이 일어나고 2층에서도 또 지붕 위에서도 누가 있고 지붕 쳐다보다가 2층에 배드신을 놓친 거예요. 어머 언제 저렇게 됐어? 그런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진짜 영화였으면 사실 다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이렇게 해놓고서는 이건 너네가 알아서 봐 이렇게 보여주는 거니까. 이게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그 집 안에 어쨌든 계속 집어넣으니까 그 안에 이렇게 마지막에는 거의 다 그 안에 다 집어넣어놓고 황두식이 혼자 밖에 있고 그런 게 있고 가만히 이제 생각해 보면 하인들은 그 위를 많이 써요. 맞아요. 그리고 딸들은 2층을 많이 써요. 그리고 남매나
이런 사람들은 1층을 네. 거의 쓰고 그죠. 네. 위로 가도 계단 중간쯤이고 네, 더 위로 안 네. 올라가고 오히려 되게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게 그런 것도 좀 재밌는 것 같고 황두시가 한번 올라갔다 내려오고 그죠. 벽이도 한번 올라갔다 내려오고 근데 주로 우리는 아래에 있고 그러다가 안에 들어가고 네. 부서지고 마치 이렇게 몰린 것처럼 되게 폐쇄적인. 네네 여러 가지로 생각할 그러네요. 네. 네. 저도 하면서는 몰랐는데 네. 이렇게 진들어서 얘기 듣다 보니까 네. 그렇게 보이겠구나 그러네 그죠. 이런 그렇죠. 그 아랫사람들은 그 위에서 일 되게 많이 하잖아요. 네. 예방역도 하고 예. 밀회도 했다가 막. 그렇죠. 참 연습 과정에서 뭐 기억나는 에피소드 같은 거 없으세요? 그냥 네. 많이 놀았어요. 그 되게 친해졌어요. 그래서 굉장히 친하고 같이 밥이나 술도 많이 먹고 네. 굉장히 그래서 뭐랄까 뭐 이렇게 선후배 이렇게 네, 이런 네. 것도 거의 없이 되게 나이 차가 많이 나는 대로 잘 농담하고 잘 어울려서 그거 좀 제가 밖에 있었으면 되게 부러울 정도로 잘 그랬더니 안에 들어갔을 때 되게 어색함이 없다고 해야 될까. 그렇죠. 물론 이제 오히려 긴장감을 좀 만들어내야 되는 것도 네. 있을 정도로 네. 서로 앙상블 할 때 굉장히 네. 굉장히 이제 오랫동안 같이 한 사람처럼 짧은 시간인데 몇 년 본 사람처럼 굉장히 좀 친해진 게 있고요. 연습 기간이 얼마나 됐어요? 사이먼 스톤 와서부터 연습한 거는 한 2달 정도 같습니다. 네. 2달 정도. 근데 굉장히 런을 빨리 가서 네. 무대에 들어가서도 이제 오히려 재밌는 건 있었어요. 재밌는 거? 이거 네. 재밌는 건 아닌가? 런까지 갔는데 또 네. 어느 날은 와서 리딩하자고 해서 리딩하고. 근데 그냥 제가 캐치했을 때는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없고 그게 맞는지도 모르겠는데 무대에 서 있는데 해석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서로 배우들 제일 힘든 게 이제 얘기 듣는 거 되게 힘들어하거든요. 아무튼 근데 리딩을 하니까 스탑하고 얘기를 해도 연기 코멘트 같지가 않고 그냥 해석 얘기가 되니까 큰 불편함 없이 뭘 받아들이기가 좋아서 리딩할 때는 그런 얘기를 또 많이 했어요. 물론 연기를 하고 있지 않으니까 연기를 하지만 이제 그래서 스무스하게 넘어가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별 코멘트를 안 하는데 라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할 건 다 이미 이제 하는 와중에 제가 은근슬쩍 다 한 것 같거든요. 네. 사이먼 스톤이 참 한국 영화랑 뭐 이거 엄청 많이 봤다면서요? 네, 완전 매니아 2005년인가 뭐 몇 년부터 봤고 자기 그때인지 지금인지 섹션이 있대요. 책장에 한국 것만 쫙 들어가 있는 DVD들이 쫙 옛날에 지금 인터넷 이렇게 아닐 때부터 봤으니까. 그래서 엘자트 센터 얘기 들어보니까 막 배우들을 막 추천을 했대요. 이미 막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진짜. 맞아요. 심지어 엘자트 센터에서 모르는 배우들까지도 얘기를 하더래요. 속속들이 다 알고. 맞아요. 신기하다. 혹시 손상규 배우도 미리 아셨대요? 그렇지는 않죠. 그렇지는 않은데 그 전년도에 전년도인가 전전년도인가 한국에 왔었어요. 그래서 한국 배우들하고 몇 명씩 봤어요. 그냥 배우들 몇 명 보고 저희는 양손 프로젝트 팀이 이제 공동 작업 창작하는 팀이 요새 많지는 않으니까 추천해줘서 같이 이제 연극 얘기를 좀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안면은 원래 있으셨군요. 안면은 있고 그러다가 이제 얘기를 했는데 좋다고 해서 그래서 줌으로 미팅 한번 하고 영상 보내주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전에도 이 벚꽃 동산을 해본 적이 있으세요? 아니 없어요. 한 적은 없고 이 역할을 하고 싶으셨어요? 가이프 일단은 이때는 저는 사이먼 스톤의 메디아를 너무 잘 봐서 그리고 온다는 것도 알고 있고 이거 어떻게 작업하는지 너무 궁금한데 되게 궁금한데 저 안에 뭐 스텝으로라도 있고 싶은데 하고 있는 차에 이제
PD님이 네. 연락을 주셔서 저 공연 보러 왔다가 혹시 스케줄 어떻게 되시냐 해서 네. 한다고 했죠. 가이프 역할이다. 네 알겠다. 그 역할은 뭐 그때는 상관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하여간 요 프로젝트 같이 네네. 하고 싶다. 그런 느낌이 강했고 네. 그리고 그리고 이제 하면서는 재밌겠는데 싶었어요. 이 역할 자체가 재밌겠다 싶었어요. 사실 여기 나오는 남자 역할은 거의 다 하고 싶어요. 여자 역할도 그렇고 가능하면 한 2개 정도 캐릭터 말고는 다 하고 싶은 거 해보고 싶은 것 같아요. 어떤 캐릭터가 가장 좋으세요? 해보고 싶은 거. 지금 가이프 하셨지만 지금 다 좋았다고 하시니까. 맞아요. 루파인 역할도 해보고 싶고 그 가정교사 역할도 해보고 싶고 하인 역할도 해보고 싶고 뭐 그래요.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하는 걸로 이걸 여러 번. 근데 이제 비서 역할은 나이가 안 될 것 같고. 그렇죠. 비서 역할은 좀 그렇죠. 근데 계속 전도연 씨는 찰스라고 부르고. 웃겨. 그것도 웃겨요. 그것도 원래 대사가 사이먼 스톤이 그런 대사를 만들었나요? 그렇죠. 근데 되게 한국적인 맥락에서 웃긴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했을까 이런. 네, 아마 사이먼 근데 얘기하면서 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영어 이름 얘기는 아마 그 역할했던 친구가 얘기를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영어 이름을 쓸 것 같다거나 뭐 그런 얘기를 아마 워크숍 과정에서 얘기했고 그거를 이제 좋은데 원래 그 역할은 영어 이름을 쓸 것 같아. 뭐 영어 섞어 쓰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시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영어 이름 뭘로 할까 하다가 그것도 여러 개가 나오다가 그 여러 개 나오는 걸 다 듣고 있다가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재밌었겠어요. 재밌었어요. 이 해외 공연도 가신다면서요. 맞아, 투어 호주는 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원래 아들레이드 페스티벌이랑 같이 처음부터 했던 거기 거라서. 맞아요. 다른 데도 연락은 많이 왔는데 저희가 스케줄 조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맞으면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궁금해요. 그럼 아들레이드는 가는 걸로 확정이 된 거네요?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들었는데. 그러면 언제 하는지 이런 것도 다 정해졌나요? 내년 3월이에요. 내년 3월이요? 그러니까 배우들도 다 같이 가는 거잖아요. 그쵸. 이거는 이 프로젝트는 이 배우들이 가야지 사실 의미가 있는 거라서. 아니, 관심 있어 하는 데는 많다고 들었어요. 그럼 해외 가면 이제 자막이 나오는 거예요? 맞아요. 자막 나오고. 저희 또 배우들이 다 특히나 스케줄들이 바쁘기도 하니까 그걸 맞추는 게 일인 것 같아요. 맡기만 하면. 근데 저는 이거 보면서 뭐라 그러지? 대단하다. 이제 그냥 단순히 뭐 외국인 연출가 유명한 사람이 와서 했어요. 이게 아니라 이거를 제작을 지금 LG아트 센터가 한 거잖아요. 연출가 부르고 그래서 배우 캐스팅해서 사실 외국에서도 얼마든지 이런 게 있어 하고 정말 궁금해하고 관심을 가질 만한 프로젝트를 하나 딱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LG아트 센터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는 생각도 들고요. LG아트 센터가 민간이라서 오히려 할 수 있었던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 요즘 공공은 뭐 인사나고 바뀌고 하면 사실 연속적으로 이런 장기 프로젝트를 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런 면에서도 우리 어쨌든 공연계라고 하면 공연계고 많이 발전했구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이제 같이 작업하면서 이제 LG 분들, 그 직원분들, 그 PD님들이랑 그 매니저님들이랑 너무 일을 이런 얘기하면 되나? 너무 좋거든요. 그냥 너무 정말 좋은 마음으로 다 같이 그래서 다 친해요. 다 친한 것 같아요. 다 친하고. 그리고 이 프로젝트 저도 밖에서 자세한 버젓 뭐 이런 건 잘 모르지만 근데 대단하다. 대단한 일을 하고 있구나. 그리고 이게 뭐 좋게 보는 사람도 있고 안 좋게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쨌든 어떤 의미의 다양성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어떤 의미의 다른 것들을 무대에서 목격하게 되고 이런 거는 정말 좋은 일이다라고
저도 같이 하고는 있지만 그렇게 네. 보이더라고요. 네. 네. 이게 외국에 나가게 되면 최고 원작의 벚꽃동산이지만 사실 한국 걸로 바뀐 벚꽃동산을 네. 보게 네. 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외국 관객들이 어떻게 이걸 받아들일지도 너무 궁금하고 네. 네. 재밌을 것 같아요. 굉장히 의미 있는 프로젝트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더 재밌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왜냐면 네. 우린 다 한국 그죠. 사람이니까 이제 알게 되는 것도 있고 과연 그런가라고 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네. 그런 어떤 게 없이 그냥 네. 이것만 보면 되니까 네. 작품만 보면 되니까 그죠. 또 그냥 저는 제일 뭔가 앞으로 좀 잘 된 게 어떻게 보면 송재영이 아닌가. 약간 거기서 송재영. 네. 오히려 짐을 벗고 뭔가 좀 뭔가 그쵸. 세상을 만나게 되는. 저는 그쵸, 약간 그쵸. 그 생각이 맞아요. 들었어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래도 된다라고. 네. 그 전에는 남 시선 때문에라도 그죠. 남 시선 때문에라도 너 왜 일반 택시를 타? 그죠.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왜 모험을 안 타? 이럴 수 있을 텐데 지금은 전철도 타고 뭐 다 만나고 다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죠. 그 짐이 계속 빚지는 기분이고 맞아요. 계속 잘못하는 기분일 텐데 네. 자기만 신경 쓰면 되니까. 그리고 그걸 받아들이는 표정이나 이런 되게- 게 되게 행복해 그죠. 보였어요. 네. 뭔가 네. 홀가분해진 느낌. 그래서 결과적으로 송재영이 행복해지는 얘기였다. 아 그러네. 그러니까 코멘트도 이제 진행되는 걸 보면서 계속 바뀌긴 하는데 네. 중간에는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송지영은 한 번도 웃지 않는다. 극 내내 한 번도 안 웃으면 좋겠고 그 지하철 얘기 하고 나서 처음 웃으면 좋겠다. 맞아요. 그래서 그러면 좋겠다는 게 있구나. 그리고 처음부터 긴장을 좀 많이 하면 좋겠다.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의 이유가 뭘까 생각해서 이제 나름 그래서 앞에도 시원하게 웃거나 이런 거는 거의 계속 약간 긴장 상태에서 눈치를 보고는 왜냐면 그런 일이 있어야 여기랑 좀 부딪히고 그게 흘러가게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뒤엔 한번 웃는다 그런 얘기도 했었으니까 뭐 이제 웃을 수 있다. 약간 그런 거 아닐까요? 아니 그러니까 송재영이 너무 그 캐릭터가 너무 눈에 확 들어와가지고 맞아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행복을 찾으면서 이제 욕도 그러니까 그 욕하는 장면이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처음부터 그렇게 대본이 그렇게 돼 있었어요? 네, 그렇게 돼 있었어요. 영어로 아주 좀 심한 욕이 써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번역을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제가 황두식한테는 말을 하는 게 없어요. 그 사막에는 대화를 할 법도 한데 거의 한마디도 안 하고 다 모든 말이 그걸로 대체돼 있거든요. 그 욕으로 대체돼 있고 심지어 여기 쓰기도 하고 쓰는 것도 하필 그때 동선이 이제 황두식하고 저하고 유리를 사이에 두고 있으니까 입김이 서려서 입김에다 그 욕을 써달라고 했는데 안 보이니까 매직으로 해달라고 그래서 매직 처음에 붙여놨다가 그것도 너무 말이 안 되니까 가방에서 꺼내야 돼서 그때부터 가방을 매기 시작하고 가방이 원래 없었는데 없었는데 그리고 이제 펜을 꺼내서 하는데 펜이 또 너무 얇아서 안 보이니까 또 굵은 펜으로 바꾸고 그렇게 해서 근데 저는 이걸 어떻게 하면 말이 되겠을까? 왜 이걸 너무 일부러처럼 보면 안 되니까 그 고민은 좀 많이 하게 되죠. 이렇게 하고 못하고 이렇게 해서 내 마음을 전달하는 용으로. 그리고 그거 말고도 계속 눈싸움을 하거든요. 그죠. 계속 보고 있고 얘가 뭐라고 얘기해도 다 이러고 있고 이러고 있고 계속 보는 게 근데 뭐 그 마음이 이해가 안 가는 것도 아니어서 약간 그 전에는 난 네가 밉다고도 얘기했고 그러니까 송재영이라는 사람의 어떤 그 감정을 이렇게 확 표현하는 방식이 그런 거였던 거죠. 맞아요. 어쨌든 뒤로 갈수록 그 송재영이 점점점 뭔가 부담을 벗어 던지고 좀 이렇게 편해지는 것 같다는 느낌. 그랬어요. 그래서 그 뒤에 벚꽃동산 그 이후를 이렇게 생각해보게 되더라고요. 저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 그 이후에.
그러니까 뭐가 궁금한 게 많아지니까 네. 그게 되게 재밌었던 거죠. 네. 네. 맞아. 그러니까 한 번 더 봐도 좋을 것 같고 네. 그럼 또 안 봤던 게 또 볼 것 같고.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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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까요. 저도 네. 그거 처음 시작부터 못 봐가지고 배드씨. 절로 넘어가는 거. 아 지붕 보고 있었는데 어머 언제? 아 웃겨. 네. 아무튼 네. 꽃동산 얘기는 이 여기서. 정도로. 네. 아, 네. 양손 프로젝트 아까 네. 말씀하실 예. 때, 예. 뭐 연극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잖아요. 예. 그래도 좀 설명을 해주세요. 아 저희는 이제 박지혜 연출, 네. 양종욱 배우, 양주아 배우, 저 이렇게 4명이 있는 네. 되게 작은 집단인데 네. 양종욱 배우하고 제가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한 2003년쯤에 동아리에서 그냥 가볍게 만들었는데 이제 멤버 대학 다닐 때 동아리요? 네, 대학 동아리에서 원래 연극 영화과 그러니까 학부에서는 안 하셨잖아요. 그죠? 네네네. 제가 알기로는 연대 네. 법학과를 다니셨던 네, 맞아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네. 하다가 또 동아리도 늦게 들어갔어요. 저는 이제 한 26에 들어갔는데 거기 2년 후배 24살짜리 이제 양종욱 배우. 예, 예. 배우가 같은 동아리에 학교 있었고. 동아리에서 네네네. 만나신 거예요? 연극 네. 동아리에서 만나서 그 친구는 1학년 때부터 했고 대선배죠 저한테. 그래서 같이 하다가 연극 이런 거 아닐까 하다가 둘이 팀을 만들자 해서 네. 그때 일단 만들어 놓고 그때부터 같이 공부하러 다녀서 학교도 같이 들어가고 그래서 한예종을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한예종에서 작업하다가 이제 2011년인가 만난 친구, 그러니까 같이 한 친구들이 박지혜 연출이랑 네. 양주아 배우인데 처음 작품을 뭘 하나 했는데 그게 되게 뭐랄까 주목을 좀 받았다 그럴까요? 그래서 프린지에서 했다가 두산 아트센터 초대됐다가 네. 국립극장 페스티벌 갔다가 일본 갔다 중국 갔다 그러니까 1년 내내 우리가 거의 같이 붙어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개는 맹수다라는 작품인데 네. 다자이 오사무라는 그 네. 소설가 있잖아요. 네. 인간실격 그 단편들 가지고 그래서 1년 내내 붙어 있다 보니까 우리는 팀이냐 아니냐 하다가 우린 팀이지 돼서 그때 이후로 쭉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양손이 성을 따서 네, 처음에는 그냥 그런 거였는데 의미도 그냥 양손 뭐 이런 거였는데 근데 원래는 그랬는데 이제 그냥 어쩌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가고 있어요. 처음에 그렇게 모였으니까. 네. 저희는 이제 해석 얘기를 많이 하고 작품도 다들 네. 나랑 닿는 지점이 있냐 없냐를 네. 가지고 네. 한참 싸우다가 그런 게 생기면 다 같이 들어가고 거침없이 얘기하고 뭔가 네. 그러니까 공동 창작이라고 네. 아까 그러니까 뭐 물론 그러셨잖아요. 연출이 있고 네. 저희도 박지혜 이제 연출이 별 하지만 있고, 네. 해석 얘기든 뭐든 거의 끝에 끝까지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처음에는 이제 외부 스태프들이 날 와서 보면 쟤네 왜 이렇게 싸우지 하는데 저희는 뒤끝은 아예 없고 그냥 네. 그날만 네. 계속 해석 얘기 음. 하면서 근데 그렇게 장기로는 잘 안 하고 네. 짧게 하고 싶은 것들 그때 돌아가면서 해서 네. 사실 그렇게까지 많은 관객을 만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보신 분들은 다들 양손 프로젝트가 다음에 무슨 공연 한다 그러면 다시 보러 가야지. 예. 네, 그렇게 됐더라고요. 매니아층도 좀 있고 네. 이쪽 일하는 친구들 사이에서 그죠. 어떤 좀 알고 네. 네, 아는 것 같아요. 근데 1인극 이런 거 많이 하셨더라고요. 네네네. 네. 특별히 이유가 있으세요? 일단 양손 초반에 1인극을 좀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1인극으로 제 국가 지원 받아서 이 형태를 개발하는 일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사실 짧은 에피소드들로는 1인극을 저희 팀이 꽤 많이 갖고 한 10대 개는 갖고 있는 그래요? 것 같아요. 네. 네. 뭐 데미안 같은 경우는 양종욱 1인극인데 4시간 반 동안 혼자 하고 네. 그리고 어떤 거는 15분짜리, 20분짜리, 30분짜리, 네. 뭐 40분짜리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2000 몇 년인가 그 몇 년도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국립에서 저희가 가까스로 오리라는 작품을 저희 박지혜 연출이 초대돼가지고 네. 만든 적이 있어요. 국립단에서
그때 이제 자기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극 중에 자기 얘기하는 네, 네. 거에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 해에 제가 애가 둘인데 애들을 제대로 본 게 한 50일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면 너무 일이 많아서. 애들은 어린이집에 가고 그때 있다가 걔네가 돌아올 때쯤엔 나는 이제 현장에 가서 공연을 하고 있고 내가 끝나고 집에 가면 한 11시쯤 가면 얘는 자고 있고 이렇게 되니까 근데 거의 1년 내내 공연을 했으니까 적당히 해야 되겠구나. 애들이 좀 클 때까지는. 네. 그래서 좀 안 하기도 하다가 또 개인적으로 무슨 일이 좀 있어서 할 수 있을 때 하자 했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그러다가 그래서 여러 명이 나오는 극은 많이 안 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네. 그 기간이 있어요. 한 3, 4년 동안은. 네. 근데 섭외가 왔고 1인극이 살아있는 자를 수선할 섭외 왔는데 그 전화를 받는데 섭외 전화인 것 같아서 못하는데 어떡하지? 그래서 동생이어서 전화했는데 1인극이라길래 그럼 좀 오늘 좀 만나서 얘기를 할까? 내가 준비를 해가지고 올게. 일주일에 몇 번 연습하는 걸로 해서 하면 어떻겠냐 해서 그래서 1인극을 좀 하고 전락이라는 작품도 이제 양손도 다 각자 스케줄들이 있는데 이게 만나기가 너무 그래서 여긴 파랑새를 하고 있고 난 또 따로 동시에 하려고 해서 혼자 준비를 해서 이제 체크를 하고 이런 식으로 작업해서 그러면은 가능하니까 그래서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좋아해요 1인극을 하고 싶은 작품도 꽤 있고요. 아직도 1인극이 어떤 점이 좋아요? 그러니까 시공간을 제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좋아요. 이 시간 그러니까 매번 같은 타이밍에 뭐 예를 들면 정해진 타이밍에 뭘 한다도 있겠지만 그날 흐름도 있고 관객 흐름도 있고 이렇게 되니까 그 흐름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시공간을 제가 같이 관객하고 같이 다룬다 같이 하면서 호흡하면서 이거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재밌고 그리고 이제 물론 인물로 나와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되게 상상력이 많이 필요하죠. 혼자서 여러 개를 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갑자기 됐는데 감옥이 돼 있으면 그거를 내 몸으로 만들고 저쪽에서 누가 맡고 있는 걸 내가 몸으로 만들고 혹은 이 날씨부터 해서 이 모든 걸 상상하게 하는 힘이 굉장히 연극이 할 수 있는 뭐 다 그렇지만 특히나 더 1인극이 제약이 있어서 오히려 더 상상을 더 많이 쓰게 되고 그리고 관객들도 혼자 하는 거니까 용인한 뭐랄까요? 그렇죠. 그거를 그렇지라고 하고 만약에 제가 뭐 의사 역할인데 쟤는 왜 가운도 안 입었지 이러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냥 그런 거겠거니 이렇게 그런 약속들이 걸리니까 그런 약속이 걸리는 것도 재밌고요. 재밌어요. 저는 살아있는 자를 수선하기는 봤거든요. 근데 그쵸. 근데 일단 대사는 어떻게 다 외울까? 물론 뭐 배우들이 대사 외우는 거야 뭐 늘상 하는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궁금해요. 그러니까 긴 대사를 어떻게 긴 외우지? 대사를 이건 주고받고 하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계속 그냥 무한 반복으로 읽으면서 외우실까? 아니면 네. 단락으로 끊어서 외우실까? 막 사람마다 또 다 다르겠죠. 그렇겠죠. 단락으로 끊어서 이만큼씩 외우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게 더 잘 외워지기도 하고. 그리고 계단이 있어요. 계단이 이 얘기를 하면 내가 어디로 가니까 내 생각이나 그래서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 이 얘기를 하면 당연히 이 얘기가 나와야 되고 그래서 그게 하나하나 밟아지는 그렇게 외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기랑 같이 외우게 돼요. 글씨만 외우진 않고 연기랑 어느 정도 같이 외우고 그리고 하면서 또 새로 발견하면 새로 다른 계단으로 만들긴 하지만 그 연기랑 같이 외워지는 것 같아요. 근데 왜 그 대사의 말투가 나의 말투랑 되게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 그냥 그 인물이 그냥 된다 뭐 이런 거예요? 인물이 된다라는 어떤 자감도 조금은 있어요. 조금은 있는데 꼭 된다라기보다
예를 들면 오히려 도움 받을 때도 있고요. 왜냐면 전에 운수 좋은 날을 네. 한 적이 있어요. 운수 좋은 날을 하는데 어쨌든 저는 그냥 이러고 나갈 거고 근데 약간 김첨지가 네. 나오고 네. 어떡할까 하다가 그때 저 연습실이 있었는데 그 빌딩 건물주분이 22년생이었나? 그때 한 90살 정도 되셨던 것 같아요. 그분이 막 페인트 칠을 막 직접 하고 있어요. 아니 회장님 왜 페인트 칠하세요? 건물 페인트질이요? 네, 건물에 뭐 저희 네. 연습실 비가 샜는데 네. 야 미안하다고 하더니 갑자기 막 페인트를 이거 왜 직접 하세요? 했더니 난 살아있음을 느낀다고 막 이러면서 하는 거예요. 약간 이북에서 그 서울 생활하다 보니까 뭔가 좀 섞여 있어서 그래서 사투리인 듯 아닌 듯 사투리 같기도 하고 어디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좀 애매하고 밥 먹으러 가자고. 난 뭐 이게 시원하다고. 이렇게 겨울인데 막 이렇게. 그래서 운수 좋은 날을 하는데 네. 처음에 그날은 운수가 진짜 좋았다고. 뭐 네. 아침에 비가 오는데 네. 앞집에서 사람이 온 거야. 그 만화님 좀 전철까지 태워다 달라고. 그래서 그날은 집에서 나와서 서면서부터 돈을 벌었다고 하면 이런 느낌인데 그럼 운수 정말 좋았다고. 아침에 집에 있는데 앞집에서 사람이 왔어요. 만화님 전철까지 태워다 달라고. 근데 나서면서부터 돈을 벌었다고. 이렇게 되니까 오히려 이게 붙어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랬다고 뭐 이렇게 좀 무뚝뚝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힌트가 되는 어떤 느낌으로 이제 그렇게 돼서 외워지기도 하고 그리고 또 제가 아는 사람 중에 네 잘 봤고요 이건 이랬고요 이런 분이 있는데 어떤 역할을 할 때는 예, 전 두 분과 함께 하려고 여기 있는 겁니다. 질문 있으시면 저한테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그 인물하고 맞는다고 할까요? 어쨌든 연기랑 같이 외운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도움을 받기도 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평소에 주변을 되게 많이 관찰하시겠다.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요새는 그렇게 일부러 생각하면서는 아닌데 네. 어쩔 때는 관찰을 좀 하게 되는. 재밌는데? 이거 재밌다. 이렇게 되네. 저런 사람이 있네. 네. 이 관계도 재밌는데. 뭐 이런 걸 많이 네. 보는 것 같아요. 아까 계단식으로 이렇게 외운다고 네. 하셨는데 그러면 대본 자체가 내가 납득이 되고 여기서 요 다음에 이렇게 가고 이런 게 딱 납득이 돼야지 그렇죠. 되는 거잖아요. 아니면 좀 어려워요 외우기가. 그죠. 네. 그죠. 네. 그래서 오히려 반대로 레코드 플레이어는 제가 계단을 만들었는데 모노톤으로 해서 그 감정이나 어떤 거를 쓰면 안 되니까 못 쓰니까 그럼 어떻게 이걸 하지? 어떻게 말이 되게 하지? 외우는 것도 되게 헷갈려지고 이게 어떡하지? 그럼 또 거기 안에서 또 다른 계단을 계단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어떤 연결 이게 나올 수밖에 연결고리. 연결고리 그다음에 여기로 가고 갈 수밖에 없게 상대방 대사도 이게 나오면 내가 이게 나올 수밖에 없게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양성 프로젝트에서 이제 배우로 주로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LG 아트 센터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 연출도 하신다고. 하실 예정이라고. 11월 달에 LG에서 타인의 삶이라는 작품을 하겠습니다. 그 영화로 있는 옛날에 그죠. 그게 도청하다가 비밀 경찰 같은 사람이 도청하다가 그 사람들의 삶에 너무 이렇게 빠져들고 그런 얘기. 영화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맞아요. 저도. 근데 그게 원래는 영화인데 그걸 연극 대본으로 만들어진 게 있는 건가요? 아니면은 새로 쓰셔야 되는 시나리오를 그죠. 시나리오가 있고 가지고 와서 그거를 이제 연극식으로 바꾸고 있어요. 그거 쓰는 것도 그럼 직접 하세요? 네, 그거 제가 어쨌든 내용보다도 이거를 영화에서 클로즈업하고 뭐하고 장면 이동이 있고 했던 것들을 다 무대 위에서 가능하게 해야 되니까 머릿속으로 그리면서 해야 되니까 각색을 누가 해오면 또 다시 일을 해야 되니까 그냥 제가 지금 작업하고 각색 있어요. 지금 작업을 하고 계신 거예요? 왜 이 작품을 하겠다고 하셨어요? 사실은 이 작품을 하려고 한 건 아니고요. 사실은 제작사 측에서 이 작품을 되게 좋아해서 하고 싶어해서 그 살아있는 자를 수선하기 제작사 일다라고 일다 팀이 이 저작권을 산 거예요. 그 감독하고 연결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살까 말까 하다 사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 영화가 좋은데 왜 굳이 연극으로 뭐 이런 얘기들을 하다가 네. 뭐 이럴 수 있을 것 같네요. 저럴 수 있을 것 같네요. 얘기들을 한참 했었는데 네. 저한테 왜냐면 연기 앙상블이 좀 중요할 것 같고 네. 저는 연기 티칭도 꽤 오래 했었거든요. 네. 10몇 년을. 그리고 양손에서 어쨌든 만드는 일도 같이 하기도 네. 하고 하니까 그리고 살아있는 자들도 하는 걸 봤고 그래서 저한테 와서 네. 연출을 네, 그래서 그리고 그 해 초에 제가 그냥 1월부터 네. 나 연출할 거야. 나 연출할 거라고 주변에 막 말을 하고 다녔어요. 연출을 하고 싶으셔서 그러신 거예요? 네, 연출은 그러니까 저는 연극 만드는 사람이라는 자감이 있고 그러니까 꼭 배우다라기보다 연극 만드는 사람인데 네. 연출도 좀 해보고 싶어서 그때 나 연출할 거야 하고 다녔는데 소문을 들으셨구나. 네, 얘기를 네. 해주셔서 그러면은 시나리오를 보고 영화 말고 이 연극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생각하다가 이런 식으로 하면은 좀 할 얘기가 있을 것 같다. 좀 더 관계 위주로 그게 선명하게 보이는 네. 다른 사람의 삶을 위해서 왜 내 삶을 망가뜨릴 위험을 감수하지 인간이라는 네. 게 혹은 어떤 사람은 아예 왜 타인의 삶에 대해서 고려를 안 하지 이런 것들이 그 관계들마다 너무 많이 있어서 네. 그거를 잘 드러나게 하면 재밌겠다 싶어서 제가 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배우는 아직 결정이 안 된 거고요? 꽤 많이 그래요? 돼 있는데 네. 지금 몇 명 남았어요. 뭐 공식 발표 전까지는 얘기하기 어려우실 거고. 네. 그렇구나. 그러면 연출은 처음 해보시는 거니까 이번에 네. 사이먼 스톤이 하는 걸 보면서 네. 조금 이건 좀 참고해서 나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네, 이런 게 좀 있으셨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 리허설 테크닉이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상쾌하게 할 수 있도록 네. 그 방향으로 할까 생각 중이에요. 그리고 원래도 저도 이제 사이드 코칭을 좋아하거든요. 네. 안 끊고 네. 끊고 얘기하는 것보다. 네. 왜냐면 저도 배우니까 서서 그냥 계속 들어야 되는 게 되게 힘들다는 걸 알아서 그래서 네. 그럼 사이드 코칭이라는 거는 그냥 계속 리허설을 진행하고 흘러가고 있는 두고 그 도중에 그냥 잠깐 가서 좀 더 크게 얘기해주고. 조금 더 크게 해요. 뭐 이런 거요. 옆에서 아니 이 방향으로 여기는 이러면 좋겠고 이런 것들을 계속 여기서 이쪽 가주세요. 뭐라거나 이런 것들을 그런 거랑 연습 시간을 좀 효율적으로 쓰는 것과 어쨌든 다들 선수들인데 다들 잘하는 사람들인데 사실 해와 갖고 만나서 맞춰봐도 사실 가능하거든요. 네. 그리고 테이블 작업은 미리 그냥 따로 네. 해서 많은 얘기를 해놓고 네. 그걸 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어요. 좋은 공부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저한테도. 그럼 그거는 공연이 11월이라고요? 네, 11월 말에. 그럼 처음에는 왜 연극을 하겠다는 생각을 하셨어요? 처음에는 네. 제 친구가 세종대 어쨌든 세종대 영역과를 26에 들어왔어요. 네. 우리는 다 연기든 영화든 연극이든 별 크게 관심 없는 친구들인데 와 육수 왜냐면 26에 들어왔어요. 막 놀리다가 1학년 무슨 워크숍 공연을 하러 한다길래 이제 보러 갔는데 무슨 공연이었어요? 춘향전이었고 방자 역할을 맡아서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근데 되게 열심히 하고 뭐 좋은데 빛이 막 바뀌고 무대가 막 바뀌는데 저게 왜 바뀌지? 저게 무슨 원리가 있어서 바뀔 텐데 그냥 막 하는 건 아닐 텐데 저게 왜 바뀔까? 되게 신기하고 궁금하네. 뭔가가 이유가 있을 텐데 어떤 원리일까? 하고 있다가 그게 여름이었고 가을에 학교 복학해서 이제 가는데 신입 단원 회원 동아리에서 연극 동아리에서 대상 무대 서고 싶으니 아무나 이래가지고 저 3학년 2학기고 26인데 그 전화해서 3학년 2학기다 가도 되냐 했더니 오시라고 해서 오디션 보고 들어가서 참여했죠. 처음에는 나 일 시켜달라고 그냥 궁금해서 온 거니까 했는데 남자 배우가 모자라서 그래서 연기도 하고 그렇게 재밌지는 않았어요. 되게 힘들고. 근데 왜 하고 싶으셨을까요? 그러니까 그랬는데 그 다음에는 한 번 더 했어요. 왜냐면 너무 이게 다가 아닌 것 같은데 한 번 더 했어요. 근데 그때는 너무 재밌었어요.
오히려 너무 극도 재밌고 막 너무 재밌었어요. 그 작업도 재밌고 방학에 한 건데. 근데 그런 생각이 들었죠. 이렇게 재밌는 건 취미지 직업은 아니잖아. 그러다가 이제 아까 저희 팀 양종욱이랑 연극 이런 거 아니에요. 대화를 잠깐 하다가 여름에 우리가 뭘 해보자라고 얘기를 해서 그 작업을 하는데 그게 너무 재밌다가 어느 날 저기 김동건 배우라고 그 선배 저보다 한참 위 선배가 와서 연습 보면서 몇 마디 얘기를 해주는데 갑자기 고개가 하늘로 탁 올라가서 제가 아 이걸 해야 되겠구나. 이게 아무리 해도 질릴 일이 없구나. 아무래도 닿질 못하겠구나. 지겨울 가능성이 없구나. 이게 딱 제 일적으로 하고 싶은 건 그때 사실 별로 없었거든요. 그냥 해야 되니까 뭐 아 이거를 그냥 평생 해야 되겠다. 그때 딱 일이 안 질릴 것 같은 건 거의 그런 느낌이 확실하게 받아서 그때부터는 그냥 연극을 한 것 같아요. 그 육수 친구분한테 지금도 회사 잘 회사 다니고 있어요. 연극영화과 나오고. 네, 초반에 하다가 그다음에 자동차를 되게 좋아하는 친구인데 그래서 자동차 관련된 일을 하는데 너무 좋은 거야 자기가. 막 얘기하고 막 차 길이 센티미터 단위로 다 알고 있고 막 엔진부터. 그래서 그래 이거다. 그런 거 보면 참 인생이 그러니까요. 재밌다. 근데 연극 하시고 아우 힘들어서 이거 괜히 했네 이런 생각하신 적은 없으세요? 있을 것 같은데 기억은 잘 안 나요. 네. 그래서 뭐가 있었지를 하면 기억은 잘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런 거는 다 힘들기도 하고 양손에서 하는 것도 힘든데 그런 힘듦보다는 모르겠거나 안 풀려서 힘든 거가 제일 강하고요. 그렇지 않을 때는 웬만한 거는 예를 저희 팀 작업이 있고 외부 작업이 있는데 밖에 작업에서는 그냥 연기랑 캐릭터에만 집중해서 하려고 해요. 다른 거는 제 몫이 아니니까 의견은 낼 수 있지만 어느 정도만 하고 딱 제 거를 하려고 하고 거기서도 할 건 계속 있어서 그래서 뭐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니까 당연히 어떤 일들이 벌어진 건 당연하고 어떤 긴장 관계도 있을 수 있고 근데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당연히 있는 일이니까 크게 스트레스는 안 받는 것 같아요. 처음에 법학과를 가신 거는 뭔가 고시를 해서 그런 생각이 있어서 하신 거예요? 네, 그렇죠. 처음에는 근데 그때도 되게 웃겼어요. 왜냐면 경영학과도 넣었다가 영문과도 넣고 그러니까 광고 홍보과도 넣고 뭐 그러니까 하고 싶은 일은 없었어요. 그냥 어릴 때 꿈이 뭐냐고 하면 친구들을 좋아해서 돈을 빠른 시간 안에 정말 많이 벌어서 내가 좋아하는 이 6명의 친구들을 가족들을 전부 데리고 내가 호주로 다 데리고 가서 저택을 6채를 짓고 가운데 수영장 테니스장 하고 맨날 맥주 마시면서 놀겠다가 이제 그게 꿈인 거예요. 그래서 돈을 어떻게 하면 많이 벌 수 있을까 이 생각은 했어요. 근데 뭐 그리고 사람하고 하는 일을 하고 싶고 기계랑 하고 하는 일보다는 그래서 막연하게 그래서 문과 중에 또 법학과 가서 사람하고 어쨌든 만나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가서 막상 공부를 하니 그건 아닌 이것과 하는 게 더 많은 느낌이 법전만 들여다보고 저한테는 약간 이거 큰일 났다 어떡하지? 그래도 뭐 하긴 해야 되겠고 고시 공부도 살짝 아주 잠깐 발 담갔다가 바로 이렇게 바뀌었죠. 연극에 대한 어렸을 때부터 뭐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깨닫지는 못했지만. 춤추는 거 좋았고 그 모의법정 같은 거 모의법정 같은 거 하는데 이제 어부로 나왔었는데 잘 기억 안 나는데 뭐 연기를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 모의법정에서 그래서 잘한다잖아요. 그래서 근데 전혀 뭐 그런 쪽으로 하고 싶다는 생각은 어릴 때 조금씩 할 수 있잖아요. 아예 해본 적이 없어요. 아예 없었네. 아예 없었어요. 하지만 어부 역은 잘했다. 하지만 어부 역할은 나쁘지 않았다. 그러면 그 대학 친구들 중에서는 지금 법 쪽에 있는 분들도 많죠. 있고, 네, 많이 있어요. 요즘 만나면 그래 그때 어부 역할을 잘하더라 이렇게. 다들 기억도 안 날 거예요.
네, 이거 하고 있는 제가 좀 신기한 건 있죠. 야, 그거 진짜로 하네. 그러니까 신기하네요. 그러니까 처음엔 약간 이게 뭐지? 약간 그랬다가, 궁금하고 그건 약간 지적인 호기심 아닐까요? 약간 그게 있었어요. 그죠. 네. 그리고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전에 네. 지금 아니면 난 평생 이걸 알 가능성이 없는데 네. 이 세상을 내가 만날 일이 없는데 지금 만나보지 않으면 해서 그때 만나본다고 했는데 한 번 더 되다가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어느 이거 날 너무 재밌다 이렇게. 네, 네. 재밌죠. 그러니까 네. 뭔가를 발견하는 이게 일종의 시가 될 수 있구나. 그러니까 웃기잖아요. 벚꽃동산도 사실 네. 2시간 남짓한데 물론 그 시간만큼만 보여주지만 네. 인생들이 이렇게 그죠. 축약돼 있거나 사회가 이렇게 아주 그래서 시는 짧지만 근데 영국도 인생 전체 전반을 혹은 어떤 순간을 네. 이렇게 2시간 한두 시간 안에 한다고 하면 되게 시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거를 발견하고 만들어낸 제가 시인이면 이 단어 이렇게 네, 네. 이 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발견하는 재미가 저한테 좀 커요. 저희 팀 작업할 때도 네. 예를 들면 죽음과 소녀라는 옛날 작품이 있는데 3명이 나오고 네. 여기 의사랑 변호사랑 그리고 변호사 부인이 있는데 부인은 저때 운동하다가 끌려가서 고문을 받았었는데 네. 의사가 그때 있었던 사람인데 우연히 만난 거죠. 물론 그 사람인지 아닌지는 몰라. 그래서 아무튼 뭐 그래서 이 여자가 이 사람을 찾아왔는데 꽝 때려서 여기 묶어놓고 반대로 고문을 하고 자백하라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이게 묶여서 막 우우 하고 있고 이거를 이제 막 총으로 위협하고 하려니까 좀 약간 좀 진정하지 않은 거예요. 네. 왠지. 근데 그러다가 그 역할을 서술자가 이제 마이크를 들고 돌아다니면서 해버리고 네. 이거를 묘사하는 일을 해서 하니까 오히려 훨씬 진짜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걸로 치환되는 순간에 그리고 그걸 해봤을 때 되게 뭐 그런 순간들 뭔가를 발견해서 이게 작동되게 하는 순간들 그럴 때 되게 재밌어요. 지적인 호기심. 송재영하고 좀 닮았네요. 그러네요. 여기 그게 있었네요. 네. 그거가 있었어요. 네. 네. 아무튼 7월 7일까지 벚꽃동산. 그리고 11월 말에 또 연출. 근데 7월 타인의 7일 삶. 그러니까 뭔가 되게 의미 있는 날짜인 것 같아요. 그러게요. 벚꽃동산. 그리고 또 해외 공연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진짜 그렇게 막 전 세계를 돌면서 한국의 벚꽃동산을 막 사람들이 보고 이러면 좋겠어요. 우리도 같이 들면 그러니까 진짜 너네 이거 무슨 말인지 잘 모르지. 이거 번역해서는 그 맛이 안 나. 이러면서 우리도 한번 그런 거 좀 해보고 싶어요. 진짜로. 네. 맨날 외국 거 맞아요. 번역해가지고 이렇게 보면서 이게 원어로는 이게 아닌데 느낌이 맞아. 그날을 기다리며 호주라도 따라가야 될 것 같아요. 갔으면 좋겠네. 네. 그럼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네. 우리 팟캐스트 청취자분들께 네. 한 말씀. 되게 좋네요. 여기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볼 때도 좋았는데 볼 때보다 여기 실제가 더 편안한 느낌이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되게 아늑하고 아지트 같고 네. 그리고 얘기도 사실 놀랬거든요. 왜냐면 무슨 얘기를 나눌 거라고 미리 알려줄 줄 알았는데 한 마디도 없어요. 여기 왔는데 여기 이제 저도 오늘 질문 이렇게 써 있는 걸 보고 우리 이런 얘기를 나누는 거구나. 근데 또 이것과 아무 상관없이 그냥 막 얘기를 해서 내가 가면 오늘 무슨 얘기를 나누게 될까? 무슨 벚꽃동산이겠지. 벚꽃동산 얘기인데 내가 할 수 있는 얘기가 뭐 어디까지 뭘까? 막 그러고 왔는데 그래서 저도 예상치 못한 어떤 얘기들을 꺼낼 수 있게 되고 왜냐면 저도 인터뷰를 미리 하면 정리된 어떤 것들을 할 텐데 그냥 라이브하게 공연 끝나고 커피 마시면서 대화하듯이 이제 저도 생각 안 해본 것들을 얘기할 수 있고
그렇게 만나고 듣고 이렇게 되니까 되게 재밌네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좋은 시간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유, 네. 저희가 감사합니다. 네. 진짜 하루 쉬시는데 그러게요. 저희 너무 두서없이 막 생각나는 대로 막 떠들어가지고 이거. 과연 어떻게 될까요? 컨셉이잖아요. 아니, 저희 그냥 수다가 컨셉이거든요. 네. 뭐 이렇게 정제된 막 이런 약간 대담 이런 게 저희 아니라. 연극 같은 느낌 네. 겹치고 맞아요. 목도전처럼. 갑자기 뭔가 격상되는 사이먼 스톤의 벚꽃동상 컨셉이 비슷하다. 네. 아무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내 말씀 한 가지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골라듣는 뉴스룸 커튼콜은요. SBS 뉴스 홈과 네이버 오디오 클립, 팟빵, 애플 팟캐스트, 구글 팟캐스트 등 오디오 플랫폼에서 또 유튜브 영상으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플레이리스트 김수현 문화전문기자의 커튼콜에서 지난 것도 모아서 보실 수 있고요. 검색창에 김수현 기자 커튼콜 치면 나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배우 손상균님 모시고 재밌는 얘기 나눠봤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